자, 반갑다. 대충 리뷰하는 채널의 동료분들이다. 오늘은 내가 대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 대만에 직접 방문을 했고, 대만에서 뭘 먹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하니까 천천히 봐주면 좋을 것 같고, 대만을 가게 된 경위를 먼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대만이라는 곳을 뭘 하려고 방문을 한 건 아니었어, 사실. 최근에 여행 계획을 세우다가 올해 마지막 여행지는 모르겠고 올해 마지막만큼은 내가 꼭 배를 좀 타야겠다, 큰 크루즈 한번 타봐야겠다 싶어서 이 올해 초쯤에 배를 예약을 했어. 크루즈를 하나 잡았는데,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2년까지 미리 이렇게 예약이 된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선 미리 좀 배를 잡고 그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방문을 하게 됐던 그런 여행지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고, 12월 달에 탔어. 그래서 배에 대한 이야기 영상들을 내가 이제 종종 시간 될 때마다 편집해서 올릴 건데 많이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자, 타오이안 국제공항 도착을 해가지고 출입국 심사 마치고선 나와서 이제 시내로 타오이안, 여기에서 이제 타이베이라는 그 도심으로 나가기 전의 모습인데, 뭐 도심까지 사람들은 버스가 편하다, 뭐 택시도 좋고 MRT도 좋다, 뭐 말들이 많았는데, 이제 가격 대비 시간도 좀 적절하게 금방 가는, 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MRT라고 그 고속철도 같은 게 있어. 우리나라로 치면 국제공항 그 공항철도? 그런 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탑승을 해서 이용을 했던 그 모습이고, 대만이 잘 돼 있더라. 대중교통도 잘 돼 있고 버스나 지하철. 근데 뭘 이용을 하던 간에 교통카드가 필수야. 그래서 교통카드를 하나 만드는 거를 웬만하면 추천을 좀 하고, 이렇게 막상 시내에 도착했을 때는 다른 여행지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좀 멍해. 사람들도 도시다 보니까 많고, 그리고 대만이 1년 내내 사시사철 덥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 그래도 12월 같은 경우에는 우기를 피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나마 습하지는 않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덥더라. 자, 우선 호텔에 체크인을 좀 하고 짐을 맡기려고 이동을 하던 찰나였고, 좋더라. 확실히 대만 분들이 친절해. 엄청 친절하시고 뭔가 잘 대해주는, 확실히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여행지들 같은 곳을 가면은 이 상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친절하셔가지고 여행하기는 편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늘도 좀 보고 공원도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은 좋더라고. 이 대도심의 이런 울창한 건물 숲들을 보다가 이런 넓은 하늘,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천천히 힐링하는 거지. 대만도 딱 그런 느낌이었어. 괜찮더라. 이 모카 타이베이라고, 이 타이완 최초의 근현대 미술관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원래는 학교로 쓰던 건물을 이제 미술관으로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입장료 같은 경우에는 대만 달러로 100달러 받아. 원화 기준으로는 한 5,000원 정도 되는데 괜찮더라. 그래서 이런 전시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봐도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어. 내부가 넓진 않아서. 자, 그렇게 모카 타이베이에서 뭐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좀 감명까지는 아니고 그냥 신기했던 것들 많이 보면서 이런 설치형 미술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설명을 봐도 난 잘 모르겠어가지고 좀 보다가 나왔는데, 이제 뭐 저마다 느끼는 바는 다르겠지만 아무튼 난 뭐 그랬다는 거고, 그렇게 좀 길을 다시 나와서 걷다 보니까 이 닝샤예스라는 닝샤 야시장이라는 곳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됐단 말이야. 여기는 이제 그 입구부터 뭔가 많아. 게임 하는 분들도 있고, 뭐 게임 뭐 해가지고 인형 따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요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저 뒤쪽으로는 음식점들이 빼곡하게 모여있네. 그런 곳에 도착을 해서 야시장을 좀 즐겨보려고 했는데, 확실히 닝샤 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타이베이에 있는 여러 야시장 중에서도 음식 위주로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규모가 엄청나게 크지 않았지만 노점 하나하나가 상당히 밀도 있게 모여 있어서 먹거리를 찾기에는 상당히 좀 편리한 그런 곳이었어. 관광객도 물론 있긴 있지만 확실히 현지 사람 비중이 꽤나 높은 편이라서 분위기가 비교적 차분한 그런 야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 한번 천천히 한번 보여줄게.
냄새가 내가 향신료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쉽지 않고. 이게 참기 힘든 향이 있고 상당히 맛이 좋은 향이 있고 다양하네. 근데 고기 향 자체가 너무 좋은데? 이거 해산물인가? 바지락. 바지락 근데 너무 비싸다. 소세지 롤 케이크 80개만 달러. 와, 진짜 엄청 많은데? 한글로도 여기저기 정말 잘 돼 있어. 튀김. 타코 같은 것도 있고, 이건 뭐 메이플 스토리가 있네. 오, 좋은데. 소세지. 이건 무슨 국수 같은 것도 있고. 이거 계란 타로. 타로 티. 생과일 주스부터 왕토맛 샐러드, 계란이랑 대만까지 왔는데 그래도 야시장에서 뭐라도 좀 먹어봐야 될 것 같아서 이것저것 구경을 하다가 이 지가추라는 고구마 튀김볼이랑 그리고 수박 주스, 수박 주스랑 이 자센나이라고 우유 튀김 이렇게 세 가지를 일단은 줄을 서가지고 주문을 해서 먹어봤는데 셋 다 뭐 괜찮은 것도 있고 좀 아닌 것도 있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랬다라는 거고 특히 지가추 같은 경우에는 맛있더라. 좀 오래 기다려가지고 먹긴 했는데 그래도 그만큼 맛있었어. 사람들이 보통 줄을 많이 서가지고선 기다리는 음식들은 웬만하면 다 맛있는 것 같았어. 특히 튀긴 쥐가추는 진짜 괜찮더라고. 고구마 튀김볼이라고 하는데 이 소스는 여러 가지 소스가 있었지만 이 매화 소스 정말 강추하고 그리고 따로 제가 50달러인가 주고선 시켰던 수박 주스 맛이 없었어. 12월은 수박철이 아니라 그런가 좀 별로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자센나이라고 생우유 튀김? 우유를 저 안에 넣고서 이렇게 튀겨서 주는 건데 뭔가 치즈라고 하기에는 좀 가볍고 우유라고 하기에는 좀 묵직한 뭔가 좀 그런 맛이야. 근데 이걸 또 튀겨서 주는 건데
그렇더라고. 뭔가 아이스크림 튀김 느낌인가 싶었지만 그건 또 아니고, 뭔가 좀 뭐랄까,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뭐라고 무슨 맛인지 표현하기가 어려운, 뭔가 튀겨놓았지만 그렇다고 맛있다고 말하기 좀 뭔가 그런 맛이었어. 맛이 아예 없진 않아가지고 일단 다 먹긴 했는데, 다시 사 먹을 것 같진 않아. 이 간식들만 먹고는 배가 안 차가지고 저녁을 좀 보다가 근처에 레스토랑이 있어가지고 방문을 해서 밥을 주문을 했는데, 이날 내가 먹은 게 이 투쿠이 차오판이라고 이 족발 비슷한 돼지 앞다리 조림을 얹은 볶음밥이었는데 이거 괜찮더라. 근데 주문을 하고 좀 한참 뒤에 음식이 나와서 좀 어이가 없긴 했었어.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차가운 느낌? 따뜻한 느낌? 음식 보면 알겠지만 김이 하나도 안 나. 그래서 원래 이런 음식인가? 근데 볶음밥이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맛은 괜찮더라. 뭔가 맛있었어. 일본 느낌? 일식 느낌 나서 좋더라고. 밥 먹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호텔에 물이 없어가지고 까르푼가 뭔가 무슨 마트에 들려가지고 물도 좀 사고 기념품도 좀 사고 했었는데, 여기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홈플러스 같은 약간 요런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그런 포지션인 것 같더라고. 상품들도 많고 뭐 이것저것 많이 팔아. 근데 저렴하진 않더라. 대만 물가가 음식 먹는 건 좀 괜찮았는데 그 이외의 것들이 저렴한지 잘 모르겠었어. 자, 잠시만 PPL 하나만 하고 가자. 내가 지금 반년째 꾸준히 먹고 있는 당당한 환. 이게 혈당 체크하려면서 그 몸 관리하면서 먹고 있는 건데, 한 이만큼씩 따라서 생수와 함께 상당히 먹기가 편해. 그치? PBS 펩타이드, 이 천연 단백질 성분으로 만들어진 무슨 혈당 케어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는데, 내가 한 반년 정도 꾸준히 먹으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 실제로 혈당들도 열심히 체크를 해봤고, 혈당은 근데 내가 그 당뇨 환자 수치가 아니란 말이야. 그냥 일반적인 건강한 청년? 그 정도 수치라서, 그래서 그런가 막 드라마틱한 그런 큰 변화를 보지는 못했는데, 하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낮은, 조금만 더 내려가면 저혈당으로까지 내려갈 정도로 그 정도로 낮은 수치가 꾸준히 유지되는 것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어. 특히 이 친구를 챙겨 먹고 안 먹고 뭐 그런 변화도 물론 있겠지만, 잠이 중요해. 물을 많이 마시고 이 충분한 충분히 수면을 취하면은 확실히 혈당 관리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 혈당을 나 같은 경우에는 공복 기준으로 재고 있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 아무튼 내가 지금 PPL로 소개한 이 당당한 환, 이 제품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은 요 그 하단에 더보기란에 PPL 당당한 환이라고 내가 링크 하나 남겨놓을 거니까 그거 많이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저렇게 PPL 찍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된 거라고 보면 돼. 나름 고민이 많았어. 도대체 뭘 먹을까? 대만에서의 마지막 식사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긴장감과 함께 그래도 아침은 먹고선 배를 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아침 식사하려고 여기저기 좀 살펴보다가 이 대만식 국수를 파는 곳이 있더라고, 바로 옆에. 그래서 여기 방문을 했지. 그러니까 많은 메뉴가 있었는데 이날 내가 주문했던 메뉴는 로우공 미엔이라는 이 걸쭉한 돼지고기 전분 국물에다가 면을 넣은 대만식 국수다라는 메뉴를 주문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았어. 이게 고수가 좀 들어가 있는 거 빼고는 다 좋았는데, 내가 고수를 못 먹어 참고로. 그거 말고는 그냥 뭔가 좀 재밌는 느낌? 면 식감이 진짜 부드럽고, 이 돼지고기 전분은 뭐랄까 담백했어. 괜찮더라. 뭔가 닭고기 느낌도 약간 나면서 근데 또 묵직함이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국물은 솔직히 내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면은 진짜 괜찮았다. 부드럽고 좋았다.
라고 소개를 좀 하고 싶고, 고수가 좀 걸리네. 고수 빼고는 다 좋았던 것 같아. 다음에 다시 방문을 한다면은 고수 제외하고 새로 주문해서 먹고 싶은 그런 메뉴이지 않나. 진짜 괜찮았어. 아침 치고는 맛있었어. 단점이라면은 배가 생각보다 쉽게 꺼졌다. 자, 그렇게 아침 먹고 다음으로 예루 지질 공원을 보려고 이제 버스를 탔어. 버스를 탈 때는 이 대만에서 만든 교통카드를 이용을 하면 됐는데, 이 타이베이 터미널에서 예루 지질 공원역까지 차로 버스로 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요금은 99 대만 달러가 나와. 하나로 한 5,000원 정도 하는데, 이게 싸. 싸게 가는 방법이야. 그리고 빨리 가는 방법이야. 어차피 거리가 꽤 되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선 갔고,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버스 그 안쪽에다가 내가 직접 실을 수 있었어. 보통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버스 기사분들이 이렇게 안에 넣어주시잖아. 근데 여기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그냥 내가 이 버스 밑에다가 직접 넣고 직접 꺼내는 요런 시스템이다 라고 보면 되고, 이 예루 지질공원 역에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여기 그 역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내려가지고 그냥 쭉 가면 돼. 도보로 여기서 한 20분 정도 걸려. 이게 뭐 좀 아는 길이다, 좀 빨리 걷는다 하면 한 10분 정도면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리였는데, 나도 이제 설렘 가득하게 캐리어 끌고선 주변 여기가 항구가 있단 말이야. 이 마을 자체가 항구 마을이더라고. 그래서 이 항구 구경을 하고 마을 사람들 뭐 먹고 사는지, 음식점은 뭐 있는지 이런 거 좀 살펴보면서 걷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 근데 또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 마을 전체가 예뻐. 이 대만 타이베이에서 봤던 그 도심과는 약간 조금 다른 그런 한적한 느낌이 뭔가 우리나라 시골 읍내 보는 느낌 같아가지고 난 그게 참 좋더라고. 그리고 예루 지질공원 여기 도착을 하면은 여기도 입장료가 한 120불인가? 그 대만 달러로 120달러 정도 받아. 근데 원화 기준은 한 6,000원 정도 되는 돈인데 내고 볼만해. 내부가 진짜 넓어. 그리고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안내센터 있거든? 이 안내센터에 맡겨놓으면은 무료니까 무료로 맡겨놓고 이용을 하면은 괜찮더라고. 자, 이 예루 지질공원 여기가 오기가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볼거리는 좀 많았던 것 같아. 아무래도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바닷바람과 파도로 인한 이 침식작용이 계속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뭔가 기묘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오묘한 뭔가 이상한 바위 지형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상당히 길게 늘어서 있는 해안이란 말이야. 그래서 보면 신기하더라고. 그리고 밟아도 되는 땅이 있고 여기서부터는 밟지 말라고 무슨 레드존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보기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 관광객들이 돈 내고 들어와서 볼만한 그런 곳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 버섯처럼 생긴 바위도 있었고, 뭐 벌집 모양의 바위라던가,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유명한 게 여왕머리 바위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왕 머리처럼 생긴 바위까지 있고, 뭔가 좀 볼 게 많아. 근데 이게 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약간 그런 게 있지. 모두가 다 이제 이게 여왕 머리다 하면은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 뭔가 이런 자연에서 만든 이런 조형물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이게 내 눈으로 직접 보다 보면은 진짜 자연이 웅장하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실제로 가서 보면은 생각보다 바람이 좀 세. 바람도 좀 많이 불고 바다랑 정말 가까이 붙어 있어서 이 현장감이 좀 강하게 와닿는 이런 곳이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 예루 지질 생태공원, 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 분들이 정말 많아. 내가 여기서 봤던 관광객의 거의 뭐 과장 빼고 한 5할 이상, 절반 이상은 한국 분들이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이 실제 이 한국 가이드 분들이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돼, 이 대만에서 가이드 뭉쳐가지고 패키지 여행으로 온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 그래서 한국 가이드 분들도 내가
못해도 한 20팀 가까이 봤던 것 같아. 그 입장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쭉 다 보고 나올 때까지. 나올 때도 계속 들어와 사람들이. 실제로 빠르게 보면 한 1시간 남짓? 1시간 정도면 다 볼 수 있는 이런 코스인데 좋았어. 천천히 보면은 재미도 있고 이 뭔가 자연의 위대함도 좀 느낄 수 있고 요런 느낌? 그래서 뭔가 나는 이런 지질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요런 것들을 보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이거나 혹은 아이랑 같이 오시는 분들이 함께 오면은 진짜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할 수 있었던 곳이다. 약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재밌었어. 자, 그렇게 지질공원 잘 봤고 이후에는 택시 타고선 이 지룽항 쪽으로 이동을 했어. 택시는 한 10분 좀 남짓 탔던 것 같고 요금은 그 앞에서 부르는 가격들은 보통 한 700위안 정도? 700달러 정도 받았는데 이 우버를 통해서 가면은 한 600달러면 가더라고. 대만 달러 기준으로 600불. 요 정도면 이동을 하니까 그 대만 여행하시는 분들 웬만하면은 우버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택시는 잘 잡히는 편이었어. 근데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근처에 좀 일찍 도착을 해서 배 타기 전까지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간단하게 식사를 좀 즐겼고 대만까지 왔으니까 밀크티 좀 먹어봤고 그 이외에 이제 이 베이컨 무슨 샌드위치였는데 맛있더라. 뭔가 이 바질 소스도 좀 잘 뿌려져 있고 맛있었어. 보통 샌드위치는 어느 나라를 가든 다 맛있었던 것 같아. 자, 그렇게 밥 잘 먹고 이제 크루즈를 타려고 이동을 했었지. 내가 이용했던 크루즈는 MSC 벨리시마호라고 이 항로를 살펴보면은 지룽항에서 출발하는 코스였어. 그래서 지룽항 그 일본의 어디야? 미야코지마, 오키나와 이시가키를 거쳐서 다시 또 대만의 지룽항으로 돌아오는 요런 코스였는데 이게 나는 지룽항에서 탔지만 애초에 스타트 지점을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찍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배가 뭔가 구조가 상당히 재미있었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었고 이 내리고 탈 때 다 그 출국 심사, 입국 심사 이런 것들을 해. 그래서 약간 좀 크루즈를 처음 타시는 분들은 당혹스러울 수가 있는데 내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도 참고했던 이 자료를 함께 공유해 주려고 해. 여기 메시지 보이지? 크루즈 여행 뭔가 준비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크루즈를 예약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알고 싶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기 연락처로 편하게 한번 문의를 해보면은 진지하게 상담 받아볼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애초에 나부터가 이거를 보고 연락을 해서 한 반년 전쯤에 올 언제였지? 올 5월달인가 6월달쯤에 예약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12월달에 다녀오게 됐는데 재밌더라. 확실히 크루즈 여행은 처음이었지만 꽤나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 그래서 다음에는 대만 출발이 아니라 그냥 일본 출발, 오키나와 출발 일정으로 잡고선 다녀오고 싶은 마음인데 그런 것들. 그 이외에도 이 크루즈라는 게 유럽의 지중해라던가 이런 곳들에서도 많이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아무튼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문의해봐. 나는 많은 도움 받았어. 자, 여기까지가 내가 실제로 대만 지룽항에서 이 MSC 베리시마호에 탑승을 하기까지의 이야기였어. 생각보다 길었지. 나는 대만에서 딱히 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돌아다닌 곳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많이 먹었던 것 같네. 아무튼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을 내가 미리 조금 알려주자면은 이 MSC 벨리시마호에서 내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 배에서는 어디에서 놀고 또 어디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정리한 영상 하나 올릴 거니까 그것도 좀 많이 기대 바랍니다. 시청 좀 많이 부탁하고 좋은 얘기도 좀 많이 써주면 좋겠어. 궁금한 점은 나한테 물어봐도 좋고 아까 알려준 저기에 문의를 해도 돼. 다들 친절하게 도와주실 테니까 함께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자, 안녕.